법대로 해 법대로 생각하지만 이들 멋대로 법대로 해 법대로. 생활에 꼭 필요한 진짜 생활 법률을 알아보는 대행진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봤습니다. 이제 다 키웠구나 내심 뿌듯했는데 얼마 전 생각지도 못한 큰 사고를 쳤어요. 아들이 제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서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렌터카를 빌려서 친구들과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까지 낸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은 미성년자인 아들이 운전면허를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신분증까지 위조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들도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 렌터카 업체에서 사고 차량의 수리비와 과태료 청구서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계약상 신분증 소유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미성년자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으니 부모인 제가 대신 책임을 지라는 거죠. 제 아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부모라는 이유로 제가 이 모든 피해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네. 그래요. 뭐 사연자분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속상한 일인데 이게 뭐 렌터카 업체에도 큰 피해를 봤잖아요. 네네. 먼저 아드님이 정말 너무 큰 사고를 쳤어요. 이거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죠? 예, 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맞는데요. 네. 법적으로 또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아드님 문제되는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이제 무면허 운전 그리고 신분증 위조인데, 네. 아드님 이제 만 18세이기 때문에 이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무면허 운전은 이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부과될 수 있는데, 자, 사고가 났습니다. 네.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데요.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 가중처벌을 또 받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신분증 위조라는 게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많던데, 예. 예, 형법상 사문서 위조의 문제도 있고, 이제 공문서 부정행사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뒤따라 붙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는 문제고, 어휴. 자, 위조 신분증, 뭐 대포통장, 대포폰 다 큰 범죄에 이용되지 않습니까? 예. 예, 자칫 추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무겁네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요? 네, 이제 수능 마치고 나면 이제 본인이 성인이 됐다고 좀 착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겨울방학 보내는 시기에 아직 학생인데, 우리 아이들 일탈 행위를 이제 벌이는 경우가 아주 뭐 종종 있습니다. 예. 자, 형이나 언니 신분증, 뭐 가족 신분증, 삼촌, 아빠, 엄마 뭐 이렇게 신분증 몰래 가져가서 뭐 이제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쓰기도 하고 유흥소 출입하겠다 막 시도해 보기도 하고. 예. 자, 이번 사건처럼 뭐 좀 더 좀 대담하다 볼 수 있는데, 위조한 신분증으로 렌터카까지 빌려서 이제 무면허 운전으로 친구들과 신나게 놀러 가다가 사고 내기도 하고. 아유. 자, 뭐 이건 이제 좋게 얘기하면 호기심이지만, 네. 뭐 마음이 뭐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어도 멋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운전자의 자유 편리를 누리기 위해서 사회가 그만큼 성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해야 된다는 일인데, 이 점을 우리 아이들이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전 실력이 이렇게 미숙한 아이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이건 사실 사고를 처리하는 그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위조 신분증으로 빌린 차량은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예. 이제 보험 적용 당연히 안 되겠죠. 더 큰 문제는 사고 낸 아이들이 또 다른 범죄에 그 순간에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무면허로 렌트카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막 큰 소리를 치다가, 네. 그러나 겁을 먹겠죠. 그렇죠. 예,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사고 조치할 수 없고, 야 빨리 현장 벗어나자 이렇게 되면 무면허 뺑소니가 됩니다. 자, 다행히 이제 이번 사건에는 그래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 자, 만약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에서 음주운전이나 또는 횡단보도상의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도 책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렌터카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요. 예. 자, 요즘 또 비대면 렌터카 플랫폼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신분증 확인 절차 꼼꼼히 안 하고 좀 빈틈이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음. 자, 원칙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차량을 대여하기 전에 고객의 신분과 운전면허증을 확인해서 철저하게 본인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자, 따라서 이제 사연 속에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면 이제 부주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자, 이런 부분이 인정되게 되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데 과실을 따져보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어때요? 미성년자가 이렇게 사고를 내면 정말 부모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앞서 보니까는 업체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이게 먼저 이제 과태료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처분이니까 예. 이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 이제 뭐 개별적으로 이제 책임이 물어질 것이고요. 네. 자, 이제 부모님께서는 뭐 그 부분보다는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어떻게 할까? 요게 이제 집중이 되실 겁니다. 예. 이제 피해 업체는 이제 미성년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호자인 부모에게 이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 네. 이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예. 자, 우리도 당연히 이제 법상으로는 과실 주장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렌터카 업체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형사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피해 업체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 이 과실 주장을 하실 때 조금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사연을 주신 이 부모님이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아드님이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예. 앞으로 이제 대학 가고 사회 진출해서 안 하겠다. 음. 라는 뜻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겠고요. 기소유예. 예, 왜 본래는 이 사건은 형사처벌은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긴 합니다. 예. 자, 이럴 때 기본적으로 사건 경위와 관련된 것을 본인이 스스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담아서 반성문이나 네. 또는 부모님 탄원서로 제출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단순히 이제 그렇게 탄원서나 반성문보다는 실질적인 합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서 이제 피해 렌터카 회사하고 합의 보상을 하면서 과실 주장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뭐 그렇지만 렌터카 업체와 다 잘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예, 신분증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강조하시면서 네. 이 손해배상 책임 비율 좀 서로 좀 조정하면서 예, 부담을 줄이시는 방향으로 잘 협의하셔서 형사사건도 인사사건도 다 원만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